2번 보세요. 매매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다툼이 있으면 팔려야 한다. 이건 조문입니다.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 말소비용 등 매매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분 부담한다. 이 균분 부담,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 비례 부담합니다.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 비례 부담합니다. 상린관계 규정에서. 균분 부담이 아닙니다. 측량비용은 면적 비례 부담이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도장소입니다. 인도장소. 인도장소. 이거는 원래는 장소는 원칙이 이 지참채무입니다. 지참채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 주소지에서 지급해야 돼요. 근데 요 특칙이 인도장소란 말이에요. 인도장소. 그래서 만약에 볼펜을 하나 샀어요. 볼펜을 샀는데 그럼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원칙이 내가 지참이니까 매수인이 집 어디 살아요? 비산동? 요 비산동? 비산동이면 이 근방이요? 멀지. 먼 데서 왔네. 비산동이 저쪽. 그럼 집이 어디야? 그럼 비산동까지 가서 줘야 돼요, 돈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자,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거라면 이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라 이거죠. 특칙입니다. 인도 장소.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매매 예약, 일방 예약은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완결. 이것도 조문입니다. 564조. 당사자사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맞죠? 이것도 조문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돈 계약이고 요물 계약입니다. 맞죠? 7번입니다. 담보 책임 틀린 걸 고르시오. 담보 책임은 우리가 이렇게 함가라 그랬죠. 저전 손해를 어떻게? 저전 손해를 몇 대 전해라? 1대 전해라. 수선이 용선이기 하자.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선악불문한다 그랬죠?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 해제죠.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매매죠. 일부 타인의 권리매매도 이게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이요. 전부 타인의 권리매매 이때도 선악불문하고 해제죠. 그죠? 그 다음에 수량부족 일부 매수는 무조건 선이라 그랬죠. 용익물권도 무조건 선이라 그랬죠. 하자담보 책임도 무조건 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과실이 추가되죠. 왜? 무과실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용법에 따라서 변제기, 이건 조문입니다. 변제기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가 자력을 담보한다. 채권도 매매가 가능하죠. 채권도 매매가 가능하죠. 근데 매수한 사람이 그러면 채무자가 돈이 없다. 그럴 때는 자력을 담보합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로 추정한다는 게 조문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을 갚아버렸어. 출제했어. 그러면 매수인은 돈을 갚았으니까 매도인에게 돈 내놔 청구할 수 있죠. 자, 조문입니다. 3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있습니다. 대항력 갖춘 임차인. 이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용선이야. 여기 용선이가 지상권이 설정됐다, 지역권이 설정됐다, 전세권이 설정됐다,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다, 즉 등기된 임차권이 있다. 이런 것들. 이게 용선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선이요. 선이야. 그럴 때 선이 매수인은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으면 해제하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이죠. 4번입니다. 매매 목적인 권리 일대죠, 일대. 그래서 일부가 타인의 권리 매매다. 그러면 대금 감액만 선악입니다. 대금 감액 일대. 그래서 일부가 타인에 속하게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 자,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 악의가 할 수 있는 것은 대금 감액이죠. 대금 감액이죠. 선악불문하고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는 거, 해제할 수가 아니고 대금 감액만 선악불문합니다. 그 다음에 선인 경우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였다. 그러면 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이 경우 일대다.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대금 감액이고, 그 다음에 선인 경우에 만약에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죠. 그리고 선인 경우에 손해배상이야. 이렇게 손해배상. 그러니까 선이 악의 경우 해제가면 틀려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틀렸고요. 매매계약 당시에 목적 일부가 멸실됐어요. 일부 멸실. 수선이 용선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선이어야 됩니다. 선인 경우에 요게 그대로 넘어와서 이때 선인 경우에 잔존 부분이 매수하지 않았다 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입니다. 무조건 선이어야 되죠. 선이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71번입니다. 71번. 경매를 통해서 X 건물을 매수한 갑입니다. 갑. 근데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X 건물을 을에게 Y 부동산 교환계약, 교환의 동그라미죠. 교환. 그러니까 완납하지 않았는데 그럼 타인의 매각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 넘어오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만 타인의 물건 교환계약도 낙성이잖아. 계약은 유효하죠? 그죠? 을 소유 임야와 약정했어요. 교환계약입니다. 약정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러면 교환은 유상쌍무, 아까 이 교환은 낙성계약이요. 그죠?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요. 쌍무계약이요. 불효식계약이라고 그랬죠? 불효식계약이니까 쌍무니까 여기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오고 위험부담 문제가 그대로 등장하죠. 그리고 요 유상이니까 매매에 관한 담보 책임을 갖다 씁니다. 그대로 교환에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갑과 을 사이 교환계획 유효하게 성립하죠. 교환은 낙성이니까 타인의 목적물도 매매가 유효합니다.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요. 이전할 수 없어. 담보 책임이죠.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죠. 선이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해제인데, 그때 해제, 선악불문하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선인 경우 손해배상입니다. 맞죠? 담보 책임. X 건물과 Y 임야의 가격이 달라서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려고 그래. 지급할 약정한 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교환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요게 이미 교환계약 성립했잖아. 교환계약 성립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보충금 지급을 약정했더라도 교환계약이야. 단 요 보충금은 매매대금으로 보는 거야. 매매대금으로 준용하는 거지. 이 보충금이 있다고 교환이 매매로 뒤바뀌는 거 아닙니다. 계약은 교환계약이 있잖아. 보충금 지급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보충금 지급은 매매대금으로 보는 거지, 보충금 준다고 교환이 매매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교환계약으로 바꿔치기 해야 돼요. 단 금전 보충금은 매매대금으로 갈 뿐입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갑이 을에게 X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전했어. 그러면 갑은
하자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지죠. 유상이니까. 맞죠?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로 고지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교환계약에서 허위 고지 시가라든가 시가를 높게 고지했다 하더라도 사기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72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 임차권 임차인에게 인정되죠. 해지권 임대인도 해지하고 임차인도 해지하죠. 그잖아. 임대인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어. 그럼 해지할 수 있죠. 임차인은 수선해 주지 않아. 해지할 수 있죠. 2번이 답이죠.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차인 권리죠.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차인 권리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임차인 권리입니다. 임차인 권리야. 그 다음에 73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옳은 걸 고르시오. 자,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거래 한정되지 않아요. 동의 얻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합니다. 타인에게 이전합니다. 임차인은 지상물을 이전합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는데 여기 임차인이야. 임차인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때 기간이 만료되고 두 번째 목적물이 현존하고 세 번째 갱신 청구를 합니다. 한번 하자라고 갱신 청구해서 오케이 하면 갱신도 싫어 그러면 네 번째 매수 청구하는 거야. 이해가죠? 근데 지가 지금 이걸 팔아먹은 거야 병한테. 그러면 자기 소유가 아니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잖아. 지상물을 팔았어. 그럼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 근데 자기 팔아먹고는 사과를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죠? 지상물을 팔았다면 지가 지상물이 지 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게 답이요. 임차인 임대인의 계약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어요. 갱신 청구하고 거절하면 매수 청구하는 거야. 없어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기간이 정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멸할 때 매수 청구할 수 없다가 있죠. 보세요. 이게 기간을 존속까지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해요. 근데 임대인이 해지 통보했다. 그러면 6개월 있다가 소멸하는데 해지 통고 속에는 거절 사유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막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는 약정,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643조라는 규정은 강행규정화에 있어. 강행규정화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유효다 하면 틀렸죠. 74번입니다. 임차인 을과 임대인 동의 없이 밑줄입니다. 동의 없이 병과 전대 계약을 맺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옳은 걸 골라라. 이거 굉장히 보세요. 이게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다. 동의를 해주고 했다. 이 두 개를 섞어버린 거야.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전대차라 그랬죠? 을한테 임대차였어요. 임대차였는데 동의 없이 전대차했다. 동의 없이 전대차했다. 그럴 경우에 이 경우는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될까요? 갑과 을 사이에 갑은 을한테 해지할 수 있거든요. 해지할 수 있어. 동의 없이니까. 그러면 이때 가구점 사건이 있었죠. 가구점 사건은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 을과 병 사이입니다. 이게 이 전대차 계약은 유효입니다. 단 동의를 얻어줘야 되죠. 동의를 얻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담보 책임을 추궁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는 갑과 병 사이입니다. 갑과 병 사이는
요라면 임대차 존속 중, 즉 해지할 수 있다니까 해지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갑이 을한테 차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차임에 상당하는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갑은 병한테 차임에 상당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이게 이제 핵심 판례입니다. 요게 해지하지 않는다면.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는 요게 답인데 요걸 끌어들여 가지고 동의를 해줬어요. 이게 동의 있었어요. 동의 임대차 했는데 이게 동의를 얻어 전대차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를 했을 때 이 전대차는 유효하죠. 임대차도 존속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임대인 보호, 임대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요. 임대인 보호 규정은 이게 병은 갑에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을 보호하고 있어요. 의무는 뭐냐? 차임지급 의무, 보관 의무, 목적물 인도 의무, 직접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을 보호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전차인은 어떻게 보호하느냐? 전차인은 첫째, 만약에 임대차, 전대차 동의해 줬는데 만약에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를 해지한다 하더라도 전대차는 소멸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죠? 합의하더라도. 그리고 둘 사이에 이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해지 통과할 수 있죠? 갑이 해지 통과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전차인 병에게도 통지를 해주라 이거야. 그래서 전차인을 보호하고 있어. 세 번째는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임대차 했는데 다시 동의로 전대차 해줬어. 그런데 이 사람이 전차인 건물 지었어요. 이렇게 건물 지었어. 그런데 이 전대차가 임대차 전대차 끝났어요. 이렇게 기간이 만료됐어. 다. 두 번째 목적물이 현존하고 있어. 그런데 세 번째는 사실은 여기서 갱신 청구해야 되잖아. 근데 갱신 청구가 이제 둘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나한테 똑같이 임대해줘 라고 임대 청구하는 거야. 그럼 오케이 하면 임대 되겠죠. 그러나 싫어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전차인을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도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 지상물 매수 청구죠.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여기다 쓰자. 지상물 매수 청구.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을 이렇게 임대차 했어요. 다시 동의를 해서 전대차 했어. 근데 여기다가 샤시물을 설치했어. 전차인이. 동의를 얻었거나 아니면 동의를 얻어서 을로부터 매수했어. 그럴 경우에 부속물 사가라 해가지고 전차인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섞어버린 거야. 자, 봅시다. 이거는 문제가 동의 없입니다. 동의 없이 을이 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점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랬어요.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종료하더라도 갑은 전차권, 갑은 갑에게 전차권 주장할 수 있죠. 이거는 뭐예요? 동의 얻은 거죠. 합의 해제로 전차권 소멸하지 않으니까 전대차 주장할 수 있죠. 이쪽이야, 오른쪽이야. 동의 얻은 게야. 그건 문제는 동의 없이 그랬잖아. 그럼 동의 없이 이런 문제가 안 나와. 두 번째, 이건 동의 얻은 경우입니다. 병은 을에게 차임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은 갑에게 직접 지급하라. 아까 차임을 전차인인데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죠. 차임을 갑에게 직접 부담하라. 이거는 동의 얻지 않는데도 무슨 차임을 지급해. 오른쪽입니다. 이거 동의 얻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은 임대차 존속하는 한
하는 한에서는 존속 중이죠. 병에게 불법점을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이거죠. 3번이 답이야. 4번. 임대차의 해지 통고로 종료합니다. 병에게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야. 해지 통고. 5번. 전대차가 종료합니다. 병은 전차 사용평 중에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을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아까 샤심은 이쪽이죠. 요거는 동의 얻지 않은 거는 지상물, 부속물 매수 청구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를 해놓고는 전부, 하나 놓고는 전부 동의 얻은 걸 다 해버렸죠. 예? 연구하세요. 75번.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법이야. 계약법. 그 다음에 이제 75번부터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틀린 걸 고르시오. 임대차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은 임대차 존속기간이 2년으로 봐버립니다. 2년 보장해줘야 돼요. 근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죠? 3개월 지나면 소멸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임대인은 2년 보장해줘야 돼요. 주택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상하기 위해서 일시적 사용임대차, 일시적 사용임대차, 여관, 모텔, 여인숙 이 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적용 안 됩니다. 일시사용임대차 안 됩니다. 2번이 답이죠. 보증금의 감액으로 소액 임차인이 해당됩니다. 그럴 때는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액으로. 임대차 성립 시 주택과 대지가, 이것도 판례죠. 주택과 대지가 임대인 소유였어요. 대항력 확정을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됐습니다.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의 지위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거는 판례입니다. 판례인데 나중에 판례집에 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갑이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확정일자 갖춰 상관없어요. 이거. 근데 이 사람이 팔려버렸다. 팔렸다. 그러면 양수인입니다. 양수인. 양수인은 우리 판례가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한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럼 못 나간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이유가 양수인 네가 임대인이야. 양수인은 임대인이야. 양수인은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한 거로 봅니다. 이런 근거 조문에 따라서 거기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보증금 가압. 그러면 보증금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죠. 나중에 임대차 끝나면. 근데 요 정이란 사람이 요 임차인한테 1억을 받을 일반 채권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안 주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면서 이걸 좀 임시 묶어주세요. 내가 소송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가압류를 했어요. 이 채권에 가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가압류 해놓고 정이라는 사람이 본안소송을 제기할 거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판결받으면 가짜를 떼고 압류 전이해서 전부명령으로 추심명령으로 넘어가는 거야.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본안소송을 제기 전이야. 본안소송이라는 건 요 사람이 소송을 이렇게 하는 거야. 소송하기 전에 요게 먼저 가져가면 안 되니까 임시로 묶어놓는 거야. 묶어놓고 본안소송, 이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판결문이 나오죠. 판결문 나오면 요 가짜를 떼요. 가짜를 떼면은 압류로 전이한다 그래. 압류로 전이해서 및 아니면 내가 내 거 주세요라고 주세요 판단, 그러면 전부명 추심명령을 하거나 내 걸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전부명령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전부명령은 송달되는 순간 1억이 정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고, 추심명령은 정이
돈 주세요 청구하는 거고 넘어가는 것과 청구하는 건 다르지. 돈 주세요 이게 추심명령. 내 거야 이게 전부명령. 그러면 이런 절차를 거치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 집이 팔렸어. 집이 팔렸어. 그럼 여기서 돈을 줘야 될 사람은 이 돈, 원래는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을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야. 채권자야. 그러면 정은 을한테 돈 받을 권리자니까 을은 채무자죠. 을을 꾼 사람이니까. 그러면 원래는 팔기 전이라면 요 사람은 가압류했고 압류하고 추심명, 전부명 받으면 갑은 정한테 줘야죠. 저한테 줘야지. 판결 받아고 압류 추심명령이 송달되는 순간 줘야 되잖아. 이 사람을 채무자에서 이 제3채무라고 그래. 제3채무자라고 그래. 채무자가 둘이단 말이에요. 원래 채무자는 을인데 그 받을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해놓고 압류 추심명령 받으면 이제 갑이 반환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정한테. 근데 이게 팔렸죠. 팔렸어. 그러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단 말이에요. 양수인이 임대인의 승계를 보니까 양수인이 제3채무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양수인이 제3채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란 사람이 보증금 1억을 정한테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임대주임법상 판례집 반드시 보세요. 가서 찾아보세요.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가 됐어요. 누구한테? 정해서. 근데 양도 됐어. 그럼 양수인이 임대의 주의를 승계한 걸 본다 그랬죠? 양수인은 가압류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의 주의. 제3채무자의 주의 알겠죠? 이 주의가 그대로 이전된단 말이야. 됐나요? 그 다음에 76번 집합건물입니다. 틀린 거를 고르시오. 관리단입니다. 관리단은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순간 구분 소유자는 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죠. 그 다음에 관리는 매년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지표를 소집해야 됩니다. 관리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니고 아파트를 대표하는 사람 있잖아요. 동대표 중에 하나 뽑죠.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대표자. 아파트 뭐라고 그랬죠? 입주자 대표의 대표자. 관리는 구분 소유일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자일 필요 없고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각 구분 소유자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해야 돼요. 법원에다가. 그 다음에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점유한 자가 아니고 구분 소유자입니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위원회 결의해서 선출합니다. 관리위원회. 그러니까 대부분이 동대표 중에서 동대표 선출하죠. 점유한 자를 구분 소유자로 바꿔야 됩니다.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입니다. 의결권은 5분의 4. 결의가 있어야 돼요. 5분의 4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이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가 이렇게 30평이 100가구다. 60평이 100가구다. 그러면 이걸 재건축하려면 그 요건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은 각각 5분의 4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5분의 4. 민법 규정이야. 에? 이게 이제 공법이 있다면 공법이 특별법으로 가요. 집합건물에서. 집합건물에, 물론 집합건물도 민법은 특별법이죠. 에? 그러면 구분 소유자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가 100이죠. 100세대 곱하기 100세대잖아. 그죠? 그러면 200세대죠. 200세대 곱하기
5분의 4 특별 계류가 있어야 되니까 160세대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및 의결권은 이 전유 면적 비율이에요. 의결권은 전유 면적 비율이 30평짜리 의결권이 하나라면 60평짜리 의결권이 2개겠죠. 그래 공평하잖아. 에? 그럼 의결권은 100개에다가 200개니까 300개죠. 의결권은 300개요. 이거 5분의 4요. 이렇게. 그러면 의결권으로 본다면 5, 6이지. 240개 의결권. 요 2개 요건이 충족돼야 재건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및 그 다음에 의결권 5분의 4. 78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1억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부동산 시가 3억 원에 가등기 놨어요. 1억 빌려주고 가등기 놨다. 가등기 담보죠? 예? 그럼 가담법이 적용되죠? 가등기 담보. 그래서 1억 빌려주고 자, 을은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에 가등기 해놨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 또는 담보 가등기라고 그랬죠. 그럴 경우에 을이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자 즉시 담보권 실행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한다. 다음 중 틀린 걸 골라시오. 그러면 이게 가등기에 본등기를 치려면 요건 첫째 청산금 통지하라 그랬죠. 청산금 목적물 빼기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산기간 2개월 경과하고 세 번째 청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청산금을 지급하고 네 번째 이 법에 의해서 그래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자체로서 경매 청구한다 그랬죠? 이 경매 청구할 때 그때 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봐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게 전체요. 그럼 1번 갑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라 그랬죠? 통지합니다. 2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 갑은 이 금액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다툴 수가 없어요. 아니 나 1억 줄 게 있다. 아니 9천 줄 게 있다. 아니 8천 줄게. 계속 다투면 안 되겠죠? 한 번 통지한 금액은 다툴 수가 없어요. 틀렸습니다.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확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죠?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하자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 본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하지 않고 소유권 본등기하더라도 이게 강행 규정이니까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5번 을이 갑에게 통지한 청산금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과 인도문은 거절할 수 있죠. 5조 3항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당하게 평가한 금액을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나 소유권 네가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나 소유권 못 넘겨준다. 동생항변권이 있습니다. 맞죠? 79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금으로 시가 5억 원에 똑같은 가담법이 2개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갑은 을로부터 빌립니다. 이렇게 을로부터 빌리면서 시가 X건물을 5억짜리라고 그랬죠? 5억짜리. 1억을 빌리면서 1순위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저당권 설정해 준 다음에 병으로부터 2억을 빌립니다. 병으로부터 또 빌립니다. 이렇게. 2억을 빌리면서 양도담보. 양도담보라면 소유권 넘겨주는 거야. 소유권 넘겨주면서 소유권 넘겨주는 게 양도담보예요. 돈을 빌린다. 양도담보.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줬어요. 다음 중 틀린 걸로 보라. 그러면 이 가담법도 이 양도담보 요 경우는 일이 적용이 돼요. 그럼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청산금 통지하고 2개월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 소유권 취득해. 이해가요? 그러면 이때 이 청산금 산정할 때는
5억에서 자기 2억하고 1억을 빼줘야 되겠죠. 선지급해줘야 돼. 자, 그럼 봅시다. 갑이 을에게 피담보 채권을 전부 변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갑은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돈 다 갚았는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맞죠? 병이 갑에게 청산금 지급함으로써 병이 X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양도담보권을 소멸하죠. 그죠? 청산금 지급해버립니다. 그러면 양도담보 소멸합니다. 맞죠? X 건물이 멸실훼손돼 버립니다. 훼손된다. 그럴 때 그 범위 내에서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을 소멸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지 않죠. 이게 소멸한다고 양도담보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돈꾼 사실이 없어져요?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지 않지. 양도담보권은 소멸합니다. 단 요게 이제 물상대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별개 문제고,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지만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돈꾼 사실이 소멸하지 않는다면 안 되지. 3번이 틀렸죠? 4번 을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자 X 건물이 정에게 매각됐습니다. 양도담보권은 소멸합니다. 경매로 가면 양도담보권도 이게 특수한 저당권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소멸합니다. 가등기 담보나 양도하면 특수한 저당권이야. 그 다음에 만일 선의 무가 병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갑은 병명의 이전 등이 이게 말소 청구할 수 없는 이게 가담법의 11조 문제입니다. 11조 문제는 무슨냐면 보세요. 이게 지금 갑구사항란일 거예요. 갑구사항란에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갑구사항란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소유자가 2번의 소유권 이전 원래 갑이었잖아요. 근데 3번의 소유권 이전이 누구한테 되어 있어? 병으로 되어 있죠. 돈 꾸면서 소유권 넘겼죠. 근데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양도담보권이 넘어가요. 병은 양도담보권자죠. 그러면 양도담보권의 경우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은 원금 이자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원금 이자 갖고. 근데 원금 이자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가담법 11조에 만약에 이게 10년이 지나버렸어. 변제기 도래 후 10년이 났어. 아니면 10년 지나기 전에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권 취득. 무슨 말이냐면 병한테 4번 소유권이 넘어가고 정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정이란 사람이 이게 양도담보권자라는 사실을 몰랐어.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가담법 11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때 10년이 지났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다면 갑은 병한테 야 원금이자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11조에. 그러면 선의자 이 사람은 이게 양도담보권인지 소유권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돈을 꾸었지만 등기부에 안 나타나잖아. 그죠? 근데 모르고 샀다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거야. 가담법 11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다시 보면 만일 선의 무가 병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럼 무는 소유권 취득하죠? 갑은 병에게 소유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가담법 11조입니다. 80번 마지막 문제죠. 갑은 2013년이니까 이 실명법이 9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실명법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친구 을과 명시딱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해서 병 소유 X부동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부탁의 동그라미입니다. 부탁해서 을명의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병한테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면서 야 부탁을 하네요. 병한테. 내가 네한테 돈을 줄 테니까 매매 계약을 하면서 줄 테니까 등기는 을한테 해주라. 이렇게 을한테 해주라. 이게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효과는 뭐냐면 이 효과는 우리 그 실명법에서 약정 무효 부탁했으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이번에 소유권 이전 원래 병이었잖아요. 근데 소유권의 형식상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을한테 넘어갔죠? 그죠? 그럼 이게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니까 소유자는, 그죠? 약정 무효, 소유권 무효.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라는 거예요. 매매 계약은 유효. 매매 계약은 유효. 그러면 갑의 입장, 병의 입장에서는 자, 자기 거니까 요거 말소액, 진정 명의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병이. 근데 병이 자기는 도반에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갑이 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해요. 대위해서 말소 청구해서 등기 가잖아. 갑이 이렇게 실명으로 전환했죠.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고 이 매매는 유효니까 소유권 이전을 가져가면 실명으로 전환하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을이 을이 소유자가 아니고 병이 소유자죠. 이게 무효니까 병이 소유자죠. 틀렸습니다. 2번 갑은 명의신탁 해지. 명의신탁 해지가 안 나와. 약정이 무효인데 뭔 해지가 나와. 해지란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병이 말소 등기하거나 명의신탁 해지란 말이 나와서는 안 돼. 약정이 무효니까. 해지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또 갑은 해지를 을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도 없어요. 누구 거니까? 병 거니까. 3번 갑은 부당이득으로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등기. 부당이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부당이득이 나올 수 없는 게 병이 소유자인데 부당이득이 안 나와요. 틀렸고요. 병은 진짜 내 거니까 내놓으세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병은 말소 청구하거나 진짜니까 내놓으세요. 청구할 수 있죠. 병은 병이 소유자니까. 네? 4번이 답이죠. 만약 을과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다. 사실혼 이게 법률 갑과 누가? 을이. 갑과 을이 법률혼 관계라면 유효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무효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여러분 바이블이야. 바이블이니까 이거 한 번 봤다가 던지지 마시고 10번은 보고 10분 보고 그 다음에 제 판례집 가지고 계속 반복해주고 하면은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철저히 분석하세요. 한 번 봐가지고 안 돼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